자, 13번 한번 풀이를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표현 한번 볼게. 어쨌든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극값이란 말은 물론 뭐 정확하게는 극값을 가지면 어때? 이거는 성립하잖아, 이 명제가. 극값을 가지면 그때 도함수 뭔가는 0 된다. 이건 맞는 말이지. 거꾸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조심하라 그랬지. 자, 그럼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거고, 2차의 근 두 개를 이렇게 준 거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항상 우리가 미분하면 3x제곱 블라블라 나오지.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3이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일단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실제로 한번 미분해보자. 뭐냐면 식 자체를 줬으니까. 자,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그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왜냐면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두 근, 2차 방정식. 그럼 뭐 떠올라? 근과 계수한 게 쓰면 좋겠지. 그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됐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 한 근이 이거라며. 그치? 즉, 알파를 여기다 넣고, 또는 베타를 여기다 넣었을 때 말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럼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b는 0이다. 물론 베타도 마찬가지야. 뭐 베타로 풀 건 아니라서 그냥 안 적겠지만, 이건 가로로 칠게. 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할 거야. 이 식에다가. 그 다음에 힌트 얻어낸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힌트. 이거 써야겠지. 실제로 fx 원시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래. 그럼 넣자.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알파를 집어넣자.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2를 집어넣자.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없애고. 자, 여기서 조금 막막할 수는 있는데, 봐봐. 일단은 다 넘겨봐봐. 그러면 지금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뭉치면 조금 뭐가 보일 텐데,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보일 거야.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A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B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쌤,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뭐야? 알파 마이너스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 버리면 나머지 찌끄러기를 다 적을게. 그럼 여기는 A 알파 플러스 2A 그 다음에 B. 얘가 0일 텐데, 자, 쌤, 그럼 알파 2네요? 원래 2가 돼도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봐. 알파가 2보다 작대. 즉, 그 말은 알파는 2가 아니라 소리야. 그지? 알파가 2가 아니니까 너 절로 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눠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0이라면 못 나누겠지만. 자, 그럼 일단 힌트 이거 하나 얻어냈다. 그자? 자, 그러면 지금 이 힌트 두 개 알았잖아.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해서 이걸로 연립을 하라는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 연립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위에다 좀 적어볼까? 이거 좀 이쁘게 바꾸자. 알파의 제곱, 그 다음 알파 하나 있는 애들 묶어버리면 2 있고, 이거 있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지? 알파로 묶어내면 A 플러스 2.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없는 애들 그대로 쭉 적을게. 자, 그러면 이거랑 연립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뭐 없애려고? 뭐가 하나 없어질 것 같아. 우리가 연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문자 하나 없앤다 그랬지? 둘 중 하나를 빼버리면 B라는 놈이 사라지네. 그치? 뭐니까 여기다 밑에다 그대로 따라 적을게. 자, 빼버리자.
위에 거에다 마이너스 붙일게. 그럼 2알파의 제곱. 여기서 이걸 빼면 A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없어질 거고, 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 일단 이렇게 되지. 네. 자, 여기서도 뭔가 묶어낼 수 있는지 보자. 알파로 묶어내시면 1로 못 나왔네. 자,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돼. 항상 2알파 알파. 어차피 알파니까 뭐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크로스로 하면 어때? 가운데 A 마이너스 2 나오지? 이게 알파가 아니고 A잖아. 잘못 했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2알파 플러스 알파, 자꾸 A랑 헷갈리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자, 이거 0 아니라고 그랬지, 방금도. 따라서 얘가 0인데, 그러면 나는, 알파는 어떻게? 2알파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야. 따라서 알파는 얼마?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구해주고자 하는 게 지금 3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치? 베타랑 알파랑 합쳐보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알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난 알파가 얘라는 거 알고 있거든. 자, 그러면 그대로 바꿔보자. 알파는 정해졌고 베타는 3분의 2a에서 알파를 빼라 소리인데 알파가 얘니까 이거 그대로 빼버리면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a 플러스 2. 자, 통분할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플러스 3. 따라서 이렇게 되네. 여기가 됐지? 자, 문제에서 나보고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 3베타 마이너스 알파. 3베타 마이너스 알파라 그랬으니까 자, 베타 정리한 거 그대로 넣자.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a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3 나누기 6 빼기 이거 그대로.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통통 약분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2분의 2? 뭐야? 뭐 하나 덜 풀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 2인데 왜 3이라고 적었지? 2가 돼야지. 얘가 2니까 이렇게. 따라서 2분의 4가 돼서 답은? 뭐야, 난 뭐 잘못했어? 마이너스, 다시 하자. 베타를 잘못 적은 것 같아. 6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니까 3a 플러스 6 돼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네.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네. 그럼 2분의 8 돼야겠네. 따라서 답은 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법만 수업을 해서 정확하게 다 풀어주진 않고 여기서 내가 느꼈으면 좋은 건 이거지.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걸로 일단 식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뭐 조심? 당연히 최고차항은 이거 체크하는 거 라는 거랑 나머지 그냥 식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각의 수열 적는, 식 적는 거, 근각의 수열 적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 여기까지 찾아내는 거. 즉 빨간색만 내가 수업을 한 거지. 오케이? 자,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문제 풀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도 아니야. 교육청 기출 문제들 있잖아. 쉽게 말해서 과거에 뭐 조금 쉽게 말하면 깔끔하지 못한 문제들 내가 평가한 것도 웃기긴 한데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내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자, 이거. 그러니까 쌤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면 모르는 문자가 4개니까 식 4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항상 그렇지 않아. 지금도 어때? 나 지금 알파 구했어? 아니 못 구했어. 알파는 이렇게만 정리가 됐어. 베타도 구했어? 못 구했어. 이렇게만 정리가 됐다고. 근데 답은 나오잖아. 상세가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러려면 항상 연립을 한다는 게 무조건 문자 하나만 줄여도 연립을 써 버릇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 이렇게 쭉 푸시면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마시고, 대신에 이걸 보자마자, 뭐랄까. 그래프는 바로 그려줘야 돼. 보면, 1에서 중분 가죠? 그 다음에 7을 지나. 그러면 근이 1, 7이라 소리고, 처음에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생겼는데, 1에서 중분 가진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이놈을 한 칸짜리거든? 즉, 길이가 1인 가로 짝대기를, 이런 가로 짝대기를 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이제 최대값은 MA라고 구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조금 줬어. A라는 놈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넣으래. 자, 그럼 넣어보자. 제일 작은 거부터.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열린 구간 중에서 최대값 얼만데? 마이너스 4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때? 여기가 최대값이지. 한 칸씩 늘려봐봐. 물론 실제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넣는 건 아니야.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 연속 확률 변수 했던 것처럼. 쭉쭉쭉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가로 짝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띡 갔다가 뚜두두두 가서 어느 순간 착! 여기까지. 어때? 최대값 범위 안에 들어왔지? 최대값 얼만데? 지금 여기서는 0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좀 더 가봐. 뚜두두 가다가 여기. 이렇게 탁 걸쳐졌을 때. 그럼 얘가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도 여전히 최대값은 0이야. 동의하지? 응.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과거에 여기 직전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왔었잖아. 그럼 최대값은 큰 거잖아. 그럼 뭐야? 이 함수에 넣는 대로 쭉쭉쭉 온다고. 뭐를? 이놈을. 그러니까 a 플러스 1, 얘가 최대값이지. 얘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최대값이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지. 어때? 얘를 넣었을 때가 자꾸 최대값이었다고. 그럼 여기다가 fx에다가 a 플러스 1 넣자. 그러면 a 제곱 a 마이너스 6. 이때는 얘가 최대값이라고. 오케이? 근데 어느 순간 얘가 탁 건드는 이 순간 얘는 어때? a가 0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은 0으로 고정이지. 저희 밑에 가리니까. 그치? 0.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가 또 모험을 떠나는 거지. 또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얘가 움직여.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오히려 얘는 이제 작은 걸 넣은 얘가 최대값이야. 이 비교하자면 얘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근데 얘가 얼만데? 얘 a 넣는 거지. f에다가. 그치? 언제까지? 최대값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여기를 어때? 출렁이니까 a 플러스 1 두 개가 동시에 딱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겠지. 근데 다행히도 a가 4라는 것까지 정해줬잖아. 자, 그러면 a에다가 4 넣어봐봐.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야? 제일 큰 데가 4랑 5 사이잖아. 그럼 4랑 5 사이 비교해보자. 자, 4 넣으면 9, 4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이네. 그 다음에 5 넣으면 4, 4, 16, 5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이네. 그러면 가장 큰 거 넣어도 여기까지 멈춰있는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쌤 A가 큰지 A 플러스 1이 큰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는 얘가 클 일은 없어. 무조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어때? 이 구간에서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에서는 뭘 넣으면 최대값이 나와? 오히려 앞에 걸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FA가 아니고 FA를 넣어야지. 그럼 여기다가 A 집어넣은 A-1의 제곱 A-7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지금 0으로 고정됐죠?
그치? 그럼 최소값은 누구랑 누구 비교해야 돼? 얘랑 얘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선 야 내가 제일 작던데? 그럼 얘는 최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나 A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만큼 제일 작은 값 나오던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는 A를 넣었을 때 제일 작게 나오던데? 그럼 이제 A에다가 뭐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4 넣을 때가 그나마 제일 어때? 밑에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넣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4 가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160이 최소값 되고, 자, vs 얘도 해봐야지. 나는 뭐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가 제일 작아지잖아.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4 넣어봐봐. 그럼 3, 3은 9. 4 넣으면 마이너스 3. 어때? 마이너스 27이니까 잽도 안 되지? 얘가 훨씬 작지? 따라서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160. 이 두 개를 빼라 그랬으니까 통통해서 답이 160 나오겠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나름 괜찮은 문제.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혹시나 23번도 조금, 헷갈릴까봐 일단 풀어줄 텐데, 일단은 표현법 다시 한번 떠올릴게. 얘는 f'x란 이 함수가 어디? x는 4분의 5라는 세로 짝대기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지. 자, 그럼 볼게. hx가 극대값을 갖니 안 갖니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자, 극값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를 봐야지. hx지. 그럼 도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러면 x2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도함수가 0이요는 중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h'x는 얘를 미분했다 소리고 실제로는 g'x 빼기 f'x인데, 자,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g'x. g'x는 일단은 이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요. 지금 g'x에서 f'x를 빼는 거다 보니까 부호 판단 먼저 할게. 쉽게 말하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다고.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빨간색이 더 작잖아.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자,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어때? 극대값 갖는 거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자. hx는 자, 서로 다른 식을 갖는다. 나 이거 세 식을 갖는다 하는 거 그래프 그려봐야 되잖아.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값. 그 다음에 2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값. 대충 이렇게 갖는다는 건 알았어. 그치? 자, 근데 0에서 무슨 일을 벌어지냐를 보자면, 자, 이거 봐봐. F0이랑 G0이랑 같대. 즉, 그 말은 난 지금 hx가 이런 함수인데 둘 다 0 넣으면 얘가 같으니까 없어지잖아. 즉, h0은 0이라 소리거든? 그럼 0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어때? 0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다 소리야. 0,0 여기서 0이면서 극소값 가지는. 자, 그럼 어때? hx 그래프가 어때? 어디서 만나? 하나, 둘,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해야지. 서로 다른 세식은 틀렸지? 그래서 니은 x. 마지막으로 fx. 자, 이제는 fx만 물어봤으니까 다 지우고 fx만 쳐다보자 이거지. 파란색만 집중할게. 자, 2분의 5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자, 근데 fx는 2분의 5? 여기가 0이고 가운데가 4분의 5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5라는 거 알겠지? 근데 fx 입장에서는 2분의 5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즉 이렇게 생긴 구간이니까 어때? 극소값 맞는 말이지.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그래서 답 3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